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시간에 걸려온 전화 무심결에 시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새벽 5시. 이런 새벽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는 게 보통 굉장히 다급하고 아주 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역시 한국 전화번호 082로 나가더군요. 파타야에 여행 온 사람인데요. 태국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30대 후반 40대 정도로 들리는 목소리였죠. 박정태 가명입니다. 박정태는 친구와 함께 파타야에 있는 클럽에서 태국 여자를 만났죠. 즐겁게 술을 같이 마시다가 호텔까지 가는데 합의를 다 하고 나왔으니 이번 태국 여행은 생각한 대로 술술 잘 풀리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텔로 가는 도중에 사단이 일어났죠. 여자는 먼저 약속한 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 한국 남자 정태는 호텔에 가서 주겠노라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단순하게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 여자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서 박정태 머리를 내리쳤고 머리에 피까지 맺히도록 부상을 당한 박정태 여자의 얼굴 몇 대 갈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남자 별로 없죠. 얼굴이 약간 부어오른 여자는 파타야에 있는 태국 남자를 급히 불렀는데 남자는 자기가 태국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10만 바트 당장 내어놓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받은 전화치곤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 보였지만 외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당사자로선 절박한 심정일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고 저는 방콕에 있고 직접 이 사건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 아마도 경찰이 아닐 거예요. 경찰이어도 관계없지만 경찰서로 가자고 하세요. 여자는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니 특수 폭행죄. 당신은 단순히 주먹을 사용하였으니 단순 폭행. 경찰서에 가더라도 벌금 조금이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쫄지 말고 경찰서로 가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말하는 남자. 그 길로 사건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다시 단잠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미치겠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오긴 했는데 통역이 없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직접 통역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요? 두 번째 잠에서 확 깨어나니 화가 살짝 올라오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탐진치 3가지 삼독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냄이란 감정은 작은 듯하지만 나를 해치기도 하고 또 남을 해치는 것이거늘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관할 경찰서 이름이 뭐죠? 파타야 경찰서. 거기에 한국인이 통역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 사람 불러달라고 하세요. 황급한 입장이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별다르게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더군요. 그거야 뭐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사람이란 게 똥 싸고 나면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해 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이미 되어버렸고 다시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아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 말았으니 내가 가진 업보라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자 생각했지만 라이어 처음 태국 와서 파타야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태국 도착하고 아마 일주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여행사 사장으로 있던 막내 동생 신혼부부 두상을 케어하면서 파타야로 가는 자기 가이드에게 우리 형님 파타야 여행 좀 시켜주세요 하더군요. 손님들 투어 일정 다 끝낸 가이드가 데려간 곳 그 유명한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였습니다. 속칭 아고고바라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형님 저 춤추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아무나 고르세요 하더군요. 근데 제가 워낙 전문적으로 일하는 업소 여자 만나서 원나잇 스탠딩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몇 군데 아고고바에서 맥주 몇 잔 걸치곤 밖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아 형님 까다롭네요. 그럼 걸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말? 업소 여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면 말하라고?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때 옆으로 지나가는 나름 청순하게 생긴 여자가 있길래 저 여자는 착하고 청순해 보여서 좋네 라고 순간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친구 단 한 개도 주저없이 그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걸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오는데 태국 일주일차 파타야 첫날차 이 생짜배기 라이언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새로운 느낌이더군요. 그 태국 여자 파타야 어느 미용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되는 사이였으니 태국에 와서 처음 치른 첫날 밤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죠. 파타야는 그런 곳입니다. 지상이 엄마를 처음 데리고 파타야에 간 날 지상이 엄마가 한 소리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니 태국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이게 진짜 태국인가요? 태국인이 보는 눈으로도 파타야는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 요지경 세상이 바로 파타야라는 곳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녀 상렬지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그 알나위 없이 좋은 곳일 테지만 그런 곳에서는 사건과 사고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극한의 유흥가 파타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태국에 오는 남자들 파타야로 향합니다. 자기 한 구석에 감추어 두고 있던 욕망을 분출하고 뱉어내버리기 위하여. 하지만 태국 여자분하고 착하게 보이는 미소가 있다고 해서 착하고 순진하지만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여자들이니 분노 표출도 아주 직설적으로 하곤 한답니다. 오래전 올린 영상 실제로 한국 남자가 당한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한국 남자 돈 떨어지니까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눈치에 분노 표출을 해버린 남자에게 파타야에서 태국 여자는 솜땀 만들 때 말랐고 야채 찢는 그 방망이 우리 다듬이 방망이처럼 생긴 아주 단단합니다. 그걸로 남자의 다리를 갈기갈기 잘게 부숴버린 사건. 남자의 다리 여러 조각으로 조각조각 잘기 부서져 버렸더군요. 처음에는 좋다고 사랑한다고 물고 빨던 사이였습니다. 순진한 한국 남자는요 태국 여자가 부모되는 미소에만 넘어가서 그 여자가 가진 과거 유흥업소 경력도 무시하고 그 여자를 책임지려고만 했죠. 가져간 돈은 금방 떨어지게 되었고 무모하게 도전한 사업도 실패했고 여자는 건 떨어진 남자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어지자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리깨 같은 방망이로 다리고 허리고 다 패버린 것만이 아니었죠. 남자가 돈을 다 지불하고 산 오토바이. 근데 남자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남자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태국 여자가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 아주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할 순 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카라오케에서 밤업소에서 일해온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경력을 무시하는 외국인 남자들 많이 당합니다. 당해도 쌀까요? 한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지나온 과거 왜 우리가 돌아보고 따져야 할까요? 오늘을 보면 과거가 보이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과거 밤업소의 여자들 바뀔 수도 있을 테죠. 하지만 대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밤에 만난 여자는 그냥 밤에만 만나세요. 데리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좀 오래오래 같이 사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과거 그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빤히 보이는 겁니다. 건개네 나이 지긋한 젠틀맨 같은 남자분 있습니다. 이분 잊을만 하면 라이언한테 전화와서 속상함을 털어냅니다. 같이 지냈던 태국 여자. 이 태국 여자는 밤업소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요. 그 여자는 과거에 남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분 만나도 똑같이 하더군요. 다음 기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시 다룰까 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